정부 들어 달라질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취재호특이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대북 정책입니다.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.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. 황병준 기자, 이번 주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9.19 합의 위반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네, 이 방사포는 9.19 위반 아닙니까?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. 북한이 방사포를 쏜 지역은 평안남도 숙천으로 관측이 됐는데 이 합의된 구간보다 더 북쪽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욱 장관은 9.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9.19 군사 합의 파기입니까? 아닙니다. 국방부 합의한 지역은 아닙니다. 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. 실제로 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.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. 9.19 합의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첫 간사단 회의에서 이 안보 문제를 짚었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,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2번의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. 특히 이번 주에는 ICBM 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했는데 윤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번엔 1시간가량 비행하는 등 명백하게 ICBM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어쨌건 ICBM이라는 그 모라토리엄 유예를 파기하는 수준의 무력 도발을 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고 한 것만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방향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한미 훈련을 재개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.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한미 2+2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를 했습니다.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 남북 교류와 평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한 차례밖에 실현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산가족 상봉인데요. 윤 정부에서는 좀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?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. 이 윤 당선인 측이 다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지난 수요일에 인수위가 통일부 업무 보고를 한 뒤에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. 그러면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. 이 남북 교류 협력,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. 자, 강경책은 아니지만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것 같은데 인수위 외교안보위원회 면면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.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분이 김성한 전 차관입니다.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가 구사했던 한미 동맹 중시, 탈이념 국익 중심 기조를 복원,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. 이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면서 경제 지원, 안전보장 약속을 제공한다는 이 그랜드 바겐 구상을 짰던 데 일조했던 이력도 있습니다. 현재는 성균관대 교수로 있는데요.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대북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중심이 있는 설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 눈치 보기는 없다로 하겠습니다.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. 예. 물론 남북 관계를 위한 나름의 판단이었겠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그 전략이 옳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윤 당선인이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이 원칙적인 대응으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